2019년 5월 5일 러시아에서 전해진 비보.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 참사 소식이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78명 중에 37명이 불행 중 다행으로 목숨은 건졌지만요. 정말 가슴 아프게도 절반 이상인 41명은 끝내 여객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사고 발생 이틀 뒤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한 남성이 기소됐는데요. 그는 여객기 조종사도 승무원도 아닌 승객이자 생존자였던 드미트리 클렘니코프였습니다. 승객이요? 모스크바 북서부 세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해 무르만스크로 향하던 국내선 여객기. 그런데 이륙 직후 낙뢰를 맞아 기체 전자장치가 고장나고 만 것입니다. 이후 여객기는 세레메티예보 공항으로 되돌아와 겨우 비상착륙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엔진 부근에 화재가 발생, 기체 뒷부분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승객 여러분,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통로를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긴급한 상황. 승무원들은 곧바로 승객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니, 짐은 두고 빨리 대피하시라고요. 당시 10C 좌석에 앉아있던 문제 승객 클렘니코프는요. 기내용 수화물 칸에 넣어둔 자신의 가방을 챙기기 바빴고 그 때문에 대피 통로가 막힌 겁니다. 와, 이거 비교적 앞자리잖아요. 10시면 그렇죠. 10시면 앞이죠. 앞이잖아요. 거길 막아놓은 거예요. 아니, 앞부터 이렇게 다 막아놓으면 승객들이 어떻게 대피를 합니까? 이게 짐보다 사람 목숨이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와, 근데 이건 너무 황당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객 클렘니코프의 뻔뻔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지금 4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티켓 환불해줘요. 아유 진짜. 에이다 진짜 에이. 진짜 에이. 아니, 사람이 다치고 죽었는데 본인 돈 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 세계 누리꾼들도 그가 맨 뒷좌석에 앉았어야 했다. 그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긴급 상황에는요. 짐이고 뭐고 빨리 그 승무원들의 조치에 따라야 됩니다. 아, 정말 네? 놀랍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자기 짐이 중요하다고 거기 네. 있는 게 뭐가 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2019년 영국 런던의 서튼 기차역. 2명의 청소부들은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니 저 청소부들 제정신이야? 청소를 왜 저렇게 해? 왜? 어떻게 했길래? 자,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고도 사람들에게 비난받은 이유. 어머머머. 노숙자한테 물을 끼얹는 거야? 청소를 한다면서 노숙자 누워있는 곳에 그냥 물을 뿌려버리고. 거기다 왜 저렇게 물을 뿌려요? 이거 노숙자라고 무시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청소부들은요. 역 앞에 노숙자가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레를 빨고 난 더러운 물을 노숙자가 누워있는 바닥에 막 뿌렸고요. 그래도 노숙자가 떠나지 않자 노숙자 옆에서 걸레질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사람들이 보는 눈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저러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청소부들의 분노 유발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유발 만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당시 청소부들의 행동을 한 시민이 비난하자 그 알지도 못하면서 가던 길이나 가슈 그냥. 자, 이렇게 알 거 없다는 듯이 말하더니 심지어 웃으면서 그 상황을 즐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트러블들이 며칠 동안 이어졌겠죠. 저 어느 날 하루 때문에 저런 짓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고 네. 이어졌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저 행동 자체는 누구도 응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몇몇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저기서 고생하시면 청소하시는 분 다 욕먹습니다. 저 사람 한 명 네. 때문에 다 욕먹는 거죠.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자,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청소부들의 만행을 촬영해 SNS에 올렸는데 잘했다. 인격을 모독하는 역겨운 행동, 두 사람을 당장 해고해야 된다 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거센 파급이 일자 힘없는 약자를 괴롭힌 청소부들은 아니,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일말의 사과도 없이 비겁한 변명만 둘러댔고요.
결국 해당 철도회사에선 두 청소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잘했네요. 이제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무리 늦은 밤에 찾아와도 버선발로 뛰어나간다고 할 만큼 반가운 손님 있잖아요. 바로 배달이요. 바로 음식 배달 하시는 분들이죠. 반갑죠. 반가워. 언제나 저제나 오실까 초인종 쪽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뜨근뜨근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좀 빨리 와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고마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한 무개념 배달부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으로 수많은 이들이 분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터키 중서부의 에스키셰히르주. 주문한 피자를 받은 후세인은 피자 상자를 연 순간 뭔가 깨름칙한 이물질을 발견합니다. 후세인은 곧바로 아파트 현관 앞 CCTV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피자 왜 열어놔? 배달부가 피자에 얼굴을 들이밀더니 피자에 하고 침을 뱉은 겁니다. 게다가 그리고 나서는요. 살짝 웃으면서 피자와 함께 인증샷까지 찍은 왜 저랬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자, CCTV를 확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인 후세인은요. 곧바로 피자 회사에 전화해 항의했고요. 경찰에 피자 배달부를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법정에선 피자 배달부의 비겁한 변명, 아니 전 단지 피자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을 뿐이라고요. 아유 진짜. 나 오늘 왜 이거 다 나야? 그리고 침을 뱉지 않았다며 되레 억울함을 호소하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거짓말까지. 이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저런 사람 때문에 배달시키기 불안하다. 끝까지 반성도 안 하더니 뻔뻔하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진짜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욕먹이는 겁니다. 아, 그럼요. 자, 이후에 이 배달부는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요. 회사에서도 해고됐다고 합니다.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무개념 배달부. 이제 아셨나요? 손바닥으론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2019년 5월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오하이오주의 한 중학교에서 가정 수업의 일환으로 요리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도전한 음식은 얇은 밀가루 반죽에 과일, 채소, 고기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돌돌 싸먹는 크레페. 맛있죠. 아, 그래도 좋죠. 학생들은 저마다 정성의 손길로 크레페를 만들어 제출했고요. 심사위원이 된 교사들은 학생들이 만든 크레페를 하나하나 시식하며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요리 경연 대회가 끝난 뒤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뭔데 또? 동영상 속에는 7명의 남학생들이 크레페에 정체불명의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학교 측은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거야. 불안해. 수상하다니까 더 불안해요, 진짜. 조사 결과 학생들이 크레페에 넣은 것은 정액과 소변, 야, 진짜 미쳤다. 좀 그러고 싶나? 이 사실이 밝혀지자 교사들 역시 구역질을 하기도 했고요. 이후로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겁니까? 그 이유는요. 네. 클릭 수 때문이었습니다. 에라이, 진짜.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려서 많은 클릭 수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아, 받아 뭐하게. 아유, 아니 입장 바꿔서 본인들은 정말 저런 거 먹을 수 있냐? 라고 하면 안 그럴걸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진짜. 끔찍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스승에게 저런 몰상식한 범죄를 저지르다니 이건 중죄다. 학생들을 학교에서 쫓아내라.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후 결국 크레페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은 소년 법원에 기소됐는데요. 법원에선 학생들은 그제서야 I'm so sorry. 라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진 2020년 2월. 중국 전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게 뭐 듣기가 무서워 죽겠다. 뭐 상상을 못 하겠으니까. 2월 4일 중국 광시성의 한 아파트. 일행 4명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는데요. 그런 일행 중 장모후이라는 남성은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손으로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비치해 놓은 휴지에 침을 뱉은 뒤 버튼에 문지르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이거 안 퍼지게 막으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저건 뭐 하는 거예요? 그 일행은 왜 안 말려요 또? 자, 이들의 끔찍한 만행은 아파트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요. 곧이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침을 뱉은 남성 장모 후위는 조사 과정에서도 정말 뻔뻔하게도 그냥 재밌어서 장난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주목을 부르는 변명을 해댔고요. 진짜 주먹을 이런 부르는- 뻔뻔한 모습의 사람들은 이 시국에 저건 살인행위나 다름없다. 그렇지. 이건 장난이 아니라 범죄다. 개념을 좀 챙겨라 하며 비난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아, 저거 황당하네. 아니 할 장난이 있고 안 할 장난이 있잖아요. 사람들 목숨이 얼마나 많이 정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장난이라고 정말 해. 주변의 유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저 걱정도 되는 게 진짜로 저 만행으로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뭐 그러진 않았어요? 코로나19는 비말 전염이 거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매개체 아니야 이게 지금. 가장 위험한 짓거리를 한 거죠. 그런데도요, 천만다행히 장모 후위의 경찰 조사 결과, 병원 검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려진 처벌, 치안관리법에 따라 10일 동안 구류 처분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사한 범죄가 있었지만은 이건 절대 장난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해선 안 됩니다. 자, 모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위기 상황. 제발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배려하며 조심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특종도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특종입니다. 지난 4월 전 세계인을 대분노하게 만든 망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토론 프로에 출연한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장 카밀 로트와 파리 코친병원의 중환자실장 장폴 미라가 코로나19 백신 실험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Faire cette étude en Afrique où il n'y a pas de masque, pas de traitement, pas de réanimation, un peu comme c'est fait d'ailleurs pour certaines études dans le sida. Alors vous avez raison, il faut 맞대 또. en effet sérieusement réfléchir à ça aussi. Ça n'empêche pas qu'en parallèle on puisse réfléchir à une étude aussi en Europe et en Australie. 그러니까 윤리 교육도 안 받고 공부만 한 거예요. 생체 실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이 인터뷰가 너무나 논란이 됐고 사실 영상 보고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정말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말이죠. 저 대화가 뭐냐면 아프리카는 어차피 의료 체계가 취약해서 코로나19에 대항하기 힘드니 한창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말이 돼. 이 방송이 전 세계로 퍼진 뒤 아프리카 전역은 그야말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 디디에 드록바는 SNS를 통해 아프리카는 실험실이 아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기니픽으로 보지 말라라며 목소리를 냈고요. 카메룬의 축구 영웅 사뮤엘 에토는 의사들을 향해 살인자들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희 역대급 망언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봤던 망언 중에. 생체 실험하자. 결국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To hear during the 21st century from scientists that kind of remark. Africa cannot and will not be a testing ground for any vaccine. 문제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망언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자 문제 인터뷰를 한 장폴 미라 박사는 제 말뜻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임상시험은 이루어지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덜 시행된다는 점을 말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뒤늦게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게 사과입니까? 자기를 오해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면피죠, 면피. 저런 의견들이 일부 프랑스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얘기가 된다는 게 더 슬픈 것 같아요. 이게 뭐 암암리애가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 동의 안 했다면 약간 저 죄의식이 없이 저렇게 방송에서 얘기 못 했을 거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지지 기반이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걸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2014년도에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했을 때 미완성된 신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백신 개발자들이 아프리카로 몰려들어가지고 생체 실험을 한다라는 이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 아프리카를 2번 죽인 의학자들, 참된 의료인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중국 간수성의 장이에 위치한 장이에 단샤 국립지질공원. 마치 무지개가 내려앉은 듯 알록달록한 색채들이 층층이 쌓인 모습에 칠채산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요. 어떻게 저런 색깔이 나와요?
자, 이것은 무려 1억 년 전 백악기 때부터 붉은색 사암이 풍화와 퇴적 작용을 반복하면서 단층이 형성됐고요. 지층 속 철분 등의 광물질이 산화 과정을 거치며 토양이 형형색색의 빛을 띠게 됐는데요. 이곳이 지질학적 특성을 비롯해서요, 40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공룡 화석도 발견되는 등 생물학적으로도 가치가 매우 높아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엄하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경관에 중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장애 단샤 국립지질공원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이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질공원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찍은 영상인데요. 踩死个头！哇， 뭐야? 我破费了6000年的那个啥子哦，很爽。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저거를 본인이 자랑을 했습니다. 와, 형 뭐냐? 그들이 밟고 파헤쳐 해서는 저 땅은 최소 20만 년 전부터 형성된 모래층으로요. 지구의 지각 변동을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지표 그 자체인데 그곳을 저렇게 훼손을 해버린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정도를 넘어가는 어떤 그 비정상적인 행위를 만나면 욕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약간 입이 좀 안 다물어지잖아요. 지금 머리에 생각나는 말은 다 비방용 말이라 말을 할 수가 없네요. 하나 해봅시다. 너무 뭐 이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6,000년 된 것을 파괴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다는 건 본인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역사적 가치를 알고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더 황당한 건요. 이 관광객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해당 영상을 직접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면서요. 여러분, 입장권 안 사고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경치가 더 좋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번 훼손된 자연은 결코 원래대로 복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른 만행은 세계 자연유산에 대한 테러나 다름없는 짓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역대 최악의 관조, 그들은 세계 자연유산을 감상할 자격이 없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저 혹시라도 또 유사범죄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처벌을 정말 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이 실수였다 하더라도 저걸 용서하기가 좀 그런데. 실수여도 욕먹어야 돼요. 저놈은 알고 들어갔고 일부러 밟은 거예요.